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일인데, 원래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2월 28일 그 미국과 북한 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좀 그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드리려고 오늘 3월 1일 날 촬영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뭐 결렬, 파탄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뭐 완전히 아주 그 대단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의 그 큰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 그 트럼프가 너무나도 큰 양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핵을 제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오히려 그 김정은만 더 잘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을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또 큰일 나게 되었다 해가지고 뭐 트럼프를 그 비난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전개되고 그랬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지난 79회 하노이 회담의 분석적 뭐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국제정치 이론과 그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마도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는 조금 좀 그러니까 뭐 아주 극도의 소수설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결과가 이제 나온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그 북한 핵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뭔지, 북한이 왜 그렇게 그 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이건 오해라기보다도 미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의 속성입니다. 북한이라는 그 뭐 지금 이 어떤 정치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인가 뭐 빅딜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현재 상황을 한번 그 묘사를 하고 학문의 기본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회담을 벌써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3차 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황에 대한 그 정확한 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좀 건너뛰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을 한다 치면은 작년 6월 12일 이후에 그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진전이라면 진전이 되겠죠. 이것은 끊임없는 실험과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서 능력이 늘어나는 것인데 하여간 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비핵화를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거의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가 지난 이제 그 6월 12일, 작년 6월 12일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2019년 2월 27일, 28일 그 트럼프, 김정은이 다시 만났는데 그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그 과장과 오해를 했는데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미화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그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21세기 현대 국제 정치에서 이것이 미화받을 일인가? 나중에 나온 미국 자료들 보면은 거기 거리가 4,000km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로는 미국 방송들은 주로 이제 마일로 치는데 2,500마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차가 빠른 속도가 아니라서 35마일로 달렸습니다. 35마일이면 한 50km 조금 넘는 겁니다. 52.5km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기차가 움직이는 시간만 70시간이 넘습니다. 이 세계에 아무리 기차가 편안하더라도 70시간 동안 흔들거리는 데서 거길 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상하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참 중국의 개혁 개방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걸 타고 왔다라든가 이런 맞지 않는 이런 분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저는 이번 동안에 이번 회담 동안 한 2, 3일 동안 주로 폭스뉴스를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왜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CNN도 있고 다른 방송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결과를 보니까 CNN이라든가 대부분의 방송은 미국 국내 정치에다가 온갖 초점을 맞추고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은 거의 아주 작은 비율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그래도 크게 비중을 가지고 보도한 방송이 폭스였기 때문에 제가 폭스를 쭉 봤는데, 폭스의 존 로버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보실 텐데 제가 캡처를 해둔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는 기차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참 황당한 일이다는 그런 의미로 김정은이 이번에는 하노이까지 기차로 왔습니다 하고 웃는 모습인데,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기차 타고 하노이에 간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70시간을 넘는 장거리 여행 끝에 하노이를 왔는데, 하노이에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얻지 못하고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트럼프는 계속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를 연구할 때 트럼프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지금 베트남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북한은 급속히 경제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다. Kim will make a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북한이 급속인 경제적인 강국이 되고 김정은이 급속히 경제적 강국이 된 나라의 당당한 지도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런 거를 그냥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쓴 것인데, 이거는 정치학 개론만 공부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또 트윗을 썼습니다. 방금 베트남에 도착했다. 엄청난 군중의 대환영에 감사한다. 정말 많은 환영을 받더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왜 미국이 하노이를 택했을까? 어떤 사람은 북한한테 밀려서 하노이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오프라인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하노이가 뭡니까? 미국이 이긴 첫 번째 전쟁의 적국의 수도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전쟁에 처음으로 졌습니다. 월남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거의 준동맹 국가가 된 하노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성한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밀려서 하노이로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뭔지 제가 참 이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군중의 대환영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부연한 거가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지구 어느 곳보다도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북한도 이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If it would denuclearize.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the potential is awesome. 북한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A great opportunity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My friend 김정은, 내 친구 김정은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we will know fearless,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very interesting, 대단히 재미있네.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읽을 줄 모르고, 야, 이거 트럼프 정말로,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빅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저 트럼프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의미를 곰곰이 음미하고 읽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회담하기 전 얘기예요. 회담하는 중에도 트럼프는 계속 판타스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판타스틱한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렬됐을 때 이제 요거는 CNN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No agreement reached between Trump and Kim as summit ends abruptly. abruptly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갑자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다 아주 그 끝나는 과정이 점잖게, 아니죠. 첫 번째 회담하기 전에, 1차 회담하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번에가 박차고 나온 겁니다. 박차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실황 중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모터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온 거죠. 그 중계방송하는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정은의 벤츠가 또 나와서 이제 가고 있고, abruptly, 그냥 끝난 겁니다. 폭스뉴스 이제 TV에 그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제 문장을 좀 읽으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 첫 번째 화면에 하노이 톡스 킴플로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글자를 볼 텐데, 요거가 나오기 얼마 전에는 토크 콜랩스 인 하노이, 하노이에서의 회담이 콜랩스, 붕괴돼 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노이 톡스 킴플로드라고 했는데, 킴플로드라는 거는 이제 요건 재밌게 단어를 만든 겁니다. 임플로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플로드. 하노이 토크가 임플로드 했다라는데, 거기 김정은이 이를 붙잡고 킴플로드라고 쓴 건데, 임플로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건물 부실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다 놓고 꽝 터트리면 건물이 속으로 폭삭 가라앉는 거 있죠. 그게 영어로 임플로드입니다. 임플로드. 이거 완전히 폭삭 내파돼서 가라앉아 버렸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팍 이렇게 바깥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냥 보통 터지면 익스플로드죠. 임플로드는 그냥 속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그 폭스뉴스는 하노이 토크가 임플로드 했다를 킴을 붙여서 킴플로드 되었다라는, 이거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냥 폭삭 주저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장을 보면은 abruptly walked away, 그냥 갑자기 하다가 걸어 나왔다. 갑자기 하다가 걸어 나온 사람이 악수나 하고 나오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을까요? 그 사전적 의미가 abruptly 그러면은 갑자기 불쑥 뜻밖의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기분 나쁘게 나오는 것이 abruptly입니다. 프렌들리는 abrupt가 아니에요. 판을 깨고 나온 겁니다. 하다가 나온 겁니다. 하다가 나온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둘이 이제 옛날에 지난 6월 12일 날은 뭐 사인하고 뭐 악수하고 그랬죠. 사인도 뭐 여러 개 했습니다. 왜? 그 문건을 서로 논아 가져야 되니까 뭐 하나 만들었어도 2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인식도 없었고 점심도 없었습니다. 점심. 원래 점심 먹기로 했는데 점심도 없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나오자마자 단독 기자회견을 했죠. 단독 기자회견도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자가 질문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워싱턴으로 지금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서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획보다 훨씬 빨리 하다가 말고 나왔는데, 그 회담이 왜 파탄됐을까? 회담이 파탄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가 79회 방송한 그 분석적 해설 보시면은 파탄된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설명에 의하면은 직접 원인은 북한이 모든 생션, 그러니까 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그랬다. 그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테니까 그걸 다 풀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 하고서 자기가 자료를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북한은 그걸 보고 놀랬다랍니다. 놀랬다. 이것도 다 없애야지 다 풀어줄 수 있다. 그들은 놀라는 것 같았다. 라고 기자회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 파텐의 직접 원인은 트럼프의 설명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영변을 포기할 테니까 지금 생션, 제재를 다 풀어달라. 100% 풀어달라. 미국은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도 다 해체를 하라. 이제 그것을 보고 놀랬다. 그게 이제 직접 원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회담이 깨지게 될 수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회담이 깨지는 게 아니라 회담이 성사될 수 없는 수많은 그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교적으로 뭐 그냥 회담 하다가 뛰쳐나와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뭐 한 몇십 분짜리 단독 기자회견을 하고 하다가 드문드문 폼페오 장관 보고 대답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공항으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던 전용기를 타고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지금 현재 스토리입니다. 예. 그런데 뭐 3차 회담이 있을지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름이 올리비아 에노스라는 그 헤리티지 연구소의 그 아시아 담당 연구위원입니다. 올리비아 에노스가 앞으로 미국은 맥시멈 생션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맨이 물어봤어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맥시멈 생션을 안 했냐 그랬더니 맥시멈 생션 근처에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뭐가 맥시멈 생션이냐 그랬더니 중국의 은행을 다 막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은행을 다 막아서 북한의 돈이 아예 전혀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죠. 중국을 완벽하게 제재를 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에노스 연구위원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이 맥시멈 생션을 가할 것이고, 지금 미국의 국회에서는 뭐 공화당 상원들은 잘했다. 나쁜 딜보다는 차라리 딜이 없는 것이 더 낫다. 그건 상식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언론들도 보면은 상당 부분이 트럼프의 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비아냥을 했습니다. 조롱 또는 비아냥을 했어요. 저는 그 미국 신문 중에서는 저 매일 보는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이제 큰 한 면인데 Master of Summit, 정상회담의 달인입니다. 달인. 근데 그게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이에요. Master of Summit, Kim's Journey from Little Rocketman to We Are in Love. 김정은이 재작년에는 트럼프로부터 저 꼬마 로켓맨이라는 그 비아냥을 받았었는데, 비난을 당했는데, 지금은 트럼프로부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동안 그만큼 자기의 그 몸값을 불렸다. 왜? 그 로켓맨이라는 데서부터 사랑해요까지 갔으니까. 그래놓고 큰 제목에 밑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있는데, 작은 제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노스 코리안 딕테이터, 북한의 독재자는 arrives in Hanoi with leverage enhanced. 그러니까 지렛대를 갖고 왔는데 그 지렛대가 얘네보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And nuclear program intact. 자기의 그 핵 프로그램은 그대로 놔둔 채, 레버리지는 확 높인 채 하노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회담할 때 언더독, 탑독이 있습니다. 언더독은 밑에서 이제 꿀리는 사람이에요. 탑독은 위에서 이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언더독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탑독이 김정은이고, 김정은이는 정상회담의 도사야, 마스터야. 그래서 더 향상된 지렛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은 그대로 둔 채 하노이에 도착했다. 이거 참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협상할 때 초강대국이 정말 밥도 굶는 나라의 지도자랑 만났을 때 탑독과 언더독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조나탄 챙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 보니까 중국계 미국인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아시아 담당 기자인데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친하다? 트럼프가 친하다고 말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김과의 관계가 탁월하기 때문에 스페시픽 딜리버러블스가 안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뭐가 나와야지만 트럼프가 일을 잘한 거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싱가포르로 불러내고 베트남으로 불러낸 거가 전부 김정은한테 무슨 유인을 주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경제 발전을 원한다는 거예요. 싱글 파티 룰, 일당 독재를 하는 조건에서 경제 발전을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도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조나탄 챙이라는 기자가 한 얘기인데 북한은 그냥 일당 독재를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전체주의, 신종주의의 나라입니다. 전체주의. 지금 김정은의 지배는 거의 신격인 지배입니다. 신격. 제가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참 대단히 그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그 시인이 트럼프라는 보통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속 모독을 당한 겁니다. 왜 신이 보통 사람 보겠는데 보통 사람이 튀어나갔잖아요. 하다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진핑처럼 독재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한다? 등소평처럼 독재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한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처럼 독재는 하지만 경제 발전을 한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조나탄 챙 같은 기자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베트남처럼 하면서 경제 발전을 원한다. 그래서 뭔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폭스뉴스에서도 이런 그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간에 북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가 두 나라가 서로 연락사무소를 연대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에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은 북한에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북한한테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북한이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뚫리는 겁니다. 그 폐쇄된 체제가 미국이라는 북한이 말하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그 독성이 아주 독이 많은 그런 요인한테 뚫리는 건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양국이 서로 리에이종 오피스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두 번째,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닫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건 90년대 핵시설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핵시설이 더 있다는 건 다 아는 얘기죠. 실력이 그대로 있는데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설을 다 놔두고서 요거만 닫는다? 그것도 파서블 하노이 서밋 아웃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끝마친다는 종전선언. 지난번 설명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전쟁을 끝난다 했을 때 그 전쟁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는 코리안 워입니다. 한국말로는 뭡니까? 김정은이가 하려면은 조선 민족 해방 전쟁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민족 해방 전쟁을 끝낸다? 민족 해방 전쟁을 어떻게 끝내요 김정은이? 한국 전쟁을 끝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 말로는 그게 한국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코리안 워는 엔드, 코리안 워가 엔드 되었다 끝났다라고 트럼프가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말로는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말로는 조선말로는 그 전쟁 이름이 뭐예요? 민족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을 끝낸다? 의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션을 풀어준다. 저는 요거 자체가 아웃컴으로 나오기에 상당히 그 애매한 좀 의문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트럼프가 속는다?
예, 저는 국가는 안 속는다고 봅니다. 국가들은 속지 않아요, 잘. 예. 제가 그 드문드문 얘기하는 미국 학자인데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린벨의 출신의 아주 퉁퉁하고 체격 좋은 그런 그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가 가서 최악을 하고 올 수가 있는데 최악이 뭐냐면은 자기 트럼프의 어드바이서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볼튼 같은 사람은 저는 뭐 볼튼의 그 회고록 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신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인데 데이비드 맥스웰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goes against all his advisors' advice. 자기의 그 보좌관들의 모든 그 제안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significant and possibly damaging concessions at the summit. 아주 중요하며 미국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양보를 한다? 하여간 뭐 이 사람이 그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썼어요. End of War Declaration.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해주고 그래서 그 결과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리에종 오피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보다 최고로 더 나쁜 것은 북한이 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주는 거 미국은 뭐 이런 것 등등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거 요번에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ICBM하고 주한미군하고 바꾸는 거 그것도 제가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뭐 여러 번 했죠.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어야지 북한 핵이 완성되는 겁니다. 미국까지 도달해야 돼요. 즉 뭐냐면은 미국하고 전쟁 억지 관계에 들어가야지 북한은 미국하고 안 싸우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안 싸우기 위해서 핵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100대 때릴 수 있으면은 북한도 핵으로 한 방을 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이 맞을 확률이 뭐 100%다. 뭐 100%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90%다. 그러면 감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뭐 데이비드 맥스웰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ICBM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상태냐면은 미국은 북한을 언제라도 때릴 수 있고 북한은 미국을 때리지 못하는 상황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국과 디터런스를 하려고 정말 밥도 굶어가면서 이걸 했는데 지금 그 완성 단계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지금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요번에 그 트럼프가 그 베트남 가 있는 사이에 미국 정치,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이패드에 매일 폭스뉴스에서 중요한 브레이킹 뉴스 가면 띵띵하고 뜹니다. 그냥 수십 개가 매일 뜨죠.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은 수십 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돌아가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이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뭐 트럼프한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한 변호사도 나왔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남부 멕시코하고의 국경선에 거기에 담을 쌓는데 담 쌓는 과정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는데 미국 하원에서 그 비상상태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미국 의회는 비상사태 선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된 것이 대통령 책상으로 오면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기 위해서는 비토를 해야 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화당도 13명이 민주당 쪽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일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미국의 이제 정치가 가는 것이죠. 바로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처럼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배웠을 겁니다. 자기는 북한 거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만 잘 구워 삶으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외교 정책에 대통령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못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갔던 카터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뭐 단 100여 명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대통령 마음먹은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나타났고요.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보낸 편지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는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반드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진전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트럼프를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면은 이런 거 없이 양보할까요? 제가 우리 이 방송 중에 이 강의 중에 트럼프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세계관이 지는 것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뻘인데 트럼프의 그 아들이 김정은하고 생년이 같습니다. 84년생. 진다? 양보하고 진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제 경고를 한 데 대해서 다 알겠죠.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도 국내 정치를 뭐 계속합니다. 트위터 쓴 거 보니까 미국 민주당한테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네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오.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당신네들은 뭐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그 월남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리차드 블루멘탈이라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그랬답니다. 내가 지금 하노이에 와 있는 시간이 당신이 베트남에 와 있던 시간보다 내가 더 오래 있는 것 같소라고 또 트위터를 보내가지고 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행위를 와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한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 민주당 계열의 학자죠. 군사 안보 쪽으로 뭐 저는 이 사람 글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베트남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운 시점에 와 있다. We are at a fraught moment. 그 걱정스러운 시점에 있다. 외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릴는지도 모른다. 외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And the opportunity for diplomacy may be shrinking away. 외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좀 깊이 해보려면은 이 문제가 외교로 될 일이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외교만으로 될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뭔가가 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라크하고 리비아가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지 않았는데 왜 미국이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라크하고 리비아를 뭐 박살을 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테러리즘이라는 컨셉을 알아야 됩니다. 이라크 리비아의 핵을 미국이 쩔쩔맨 이유는 리비아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라크가 ICBM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라크 리비아는 테러리스트의 등이 있었습니다. 리비아의 핵폭탄이 테러리스트가 짊어지고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북한 거는 아니냐? 북한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CBM만 없애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북한도 ICBM을 없앨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요거는 뭐 나온 지가 좀 된 책입니다. 이제 An End to Evil, 악을 끝내자. 제목도 좀 무시무시합니다.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그래갖고 어떻게 테러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쓴 사람이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사람인데 요 데이비드 프롬은
부시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작성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펄이라는 사람은 아주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 네오콘의 또 이론가죠. 이 데이비드 프롬은 트럼프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미국의 보수입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크러쉬라는 책을 썼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건 2003년 연말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정말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그때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김정일한테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 있었죠. 유화 정책을 해줘서 한국의 안전을 좀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일한테 좀 유화 정책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쓴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김정일에 대한 유화 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한국과는 다르다. 투박하게 말하겠다. 알카에다 혹은 다른 테러 집단에 팔려나갈지도 모를 북한의 핵폭탄 한 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위험한 것이다. 그렇죠? 이제 분명해지죠. 이 사람이 however, our interest and those of Japan differs from those of South Korea. 한국은 미국도 김정일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해갖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한국의 제일 우선순위겠지만은 아니다. 미국은 아니다. put bluntly 그냥 투박하게 얘기하겠다. A North Korean nuclear warhead that might be sold to Al-Qaeda or some other terrorist group is more dangerous to us than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알카에다에게 팔려나갈지 모를 북한의 핵 한 발은 한국에서 전쟁 나는 것보다 미국한테 더 위험한 일이다. 이제 우리가 그 북한 핵이 의미하는 바를 북한 핵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을 분명히 이건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죠.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유화 정책을 하고 그 김정은의 마음을 달래주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 그 녀석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알카에다나 또 다른 테러 그룹한테 팔아먹고 우린 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한 그 오해, 우리가 제대로 북한 핵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잘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북한의 신종주의적 전체주의,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종교적인 광신도의 나라죠. 광신도의 나라입니다. 그거로 이제 국민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속성과 미국 정치 체제에 대한 오해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오늘 제 그 친구인 그 박성봉 박사가 독일의 그 디 자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 2월 26일자 그 미국 회담 관련 그 보도 재미있는 그 논문 한 편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라고. 그 제목이 김정은의 유일한 소망은 생존하는 것이라는 그 이제 보도인데 뭐 상당히 재미있으면서 그 들어가야 될 말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설명하는 거로 오늘 그 방송 그 앞부분 얘기는 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유일한 소망은 생존하는 것. 그렇다. 김정은의 유일한 소망은 생존하는 것이다. 400명 이상의 측근을 처형하고 주민들에게 장마당을 허용해 준 것도 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라는 국가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라는 개인이 지배하는 그 포리티컬 리짐, 정치 체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고집하는 것도 생존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협상가 트럼프는 이런 김정은의 약점을 감지한 것 같다. 트럼프가 이제 지금 김정은이 되게 어렵구나라는 상황을 감지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베트남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며 미끼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미끼를 던지지만 재정적 부담에서도 벗어났다고 또 써 있습니다. 그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난 이유는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재정 부담은 한국이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재정 부담도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미국 내 언론 및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이 하노이 회담 결과에 부정적이지만, 그렇죠,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한국 언론입니다. 한국 언론은 뭐 거의 대부분이 큰, 좋은, 특히 이제 김정은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짜이트제는 민주당이나 미국 내 언론 및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이 하노이 회담 결과에 부정적이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모종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다. 다만 그냥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너 핵을 없애면은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 그 자세가 되는 나라에 대한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짜이트지 얘기 계속했어요. 문제는 김정은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엄청난 당근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핵을 고집할 것인지 양자택일이다. 그렇죠. 두 가지는 다 안 되죠.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선택 모두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선택 모두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것도 경제 대국이 된 북한도 김정은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경제 대국이 되는 것도 김정은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정은의 꿈은 핵보유국 북한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다. 뭐 그 꿈까지 경제 대국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꿈은 핵을 보유했는데 북한이 그래도 먹고는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폭동 같은 거를 유발하지 않고 자기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뭐 어떤 사람 말했듯이 80대가 돼서 침대에서 죽는 것. 중간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꿈에 불과한 상상이다. 결국 김정은의 종말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짜이트제의 결론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인지 그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은 뭡니까? 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한다? 그것도 말로써? 바로 제가 지난번 방송이 아니 목숨을 걸고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말로 포기하느냐. 그래서 만나서 협상을, 제가 만약 협상이 나왔으면은,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이 얘기했듯이 가장 불리한 협상이 나왔으면은 제가 그것을 이제 읽고서 해석을 나올 가능성이 사실 뭐 저는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할까. 저는 뭐 제 입장은 그거 나와봤자 별 볼 일 없다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거는 종이에 써준 것이니까. 그래서 외교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외교로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교로 다 되면 군사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는 같이 도는 겁니다. 군사력이 월등히 센 나라가 외교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 회담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제시한 것을 보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언론은 이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뭐 소수 의견인데 오로지 저뿐이 아니라 뭐 저와 의견이 같은 사람 일부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맞는 거냐? 우리는 분명히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지만은 맞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좀 한때는 좀 뭐 트럼프가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뭐 솔직히 한 번도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회담은 결렬이 되었고 당분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북한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또 뭐 마지막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